우리가 수태시 시리즈 중에 태인데요. 이게 가장 좀 까다롭다고 할 수 있겠죠. 태. 태는요, 여기 있네요. 입장 차이. 한 가지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을 당하느냐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당하느냐 하느냐. 아까 물고기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지만 물고기 입장에서는 잡히는 거잖아요. 맞죠? 입장 차이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능동태, 수동태 예문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저 문을 닫았잖아요. 열고 닫고 했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문을 열었으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제가 문을 열었죠. John opened the door. 근데 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같은 동작인데 문 입장에서는 이 동작을 당했다라는 거죠. 당하다라고 말할 때는 비동사랑 pp를 같이 붙여줘요. 우리가 과거분사 pp 얘가 스스로 동사가 된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라고 했지. 비동사와 함께 오는 순간 수동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비동사랑 pp랑 같이 오면 수동태가 되고 뒤에 전연구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수동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동태를 떠올리면 주어가 동작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아주 큰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수동태가 된다라는 것은 목적어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애초에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수동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 문장이 뭔데요? 자동사. 주어 동사 나오고 문장이 끝나는데 어떻게 수동태가 됩니까?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수동태가 안 되는 동사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자동사라고 그냥 답변하시면 돼요. 무슨 동사라고요? 자동사. 그래서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는 자동사라고 적으시면 되고 동사가 있고 그 뒷자리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고 동사가 있고 그 뒷자리에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을 보면 동사 자리인데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 동사 자리인데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태. 이렇게 웃으면서 또 풀면 돼요. 하호호. 감정동사 별표. 감정동사가 뭐냐면 감정과 관련된 동사예요. 근데 잘 들어요. 감정동사를 사용을 하실 거면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뭐를 잘 봐요? 주어가 그 감정을 느끼면 수동태로 써야 돼요. 주어가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주면 능동태로 써야 돼요. 감정을 주느냐 느끼느냐 그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보통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저랑 텀블러가 여기 있으면 둘 중에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저겠죠. 그리고 텀블러라는 이 아이는 저한테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감정을 준다라고 표현을 해요. 주어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기 영화가 주어예요. 영화 입장에서는 사람들한테 매력적이라는 감정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을 매료시키죠. 능동태로.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영화에 감정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영화로부터 감정을 받는 거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주느냐 당하느냐 요거를 잘 구별하시고 보통 사람일 때는 여러분들 냉큼 사람일 때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수동태로 감정 동사를 쓰고 사물일 때는 감정을 주기 때문에 능동태로 감정 동사를 쓴다는 거예요. 잘 왔어요. 1시간 또 엑기스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좋았어요. 감정 동사.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요.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건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태가 안 되고 수동태가 되려면 목적어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니까 BPP 형태가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BPP 다음에 목적어가 붙어요 못 붙어요? 능동태일 때는 목적어가 붙죠? 수동태일 때는 목적어가 붙어요 못 붙어요? 돼요 안 돼요? 여기 뒤에 목적어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라고 하면 저는 조교님을 안 뽑아요. 아시겠죠? 제가 조교님을 뽑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오셨어요? 하고 저한테 수동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BPP 다음에 목적어가 못 와요 라고 말하면
저랑 같이 조교님이 못 되죠. 보통 이제 제가 조교님을 뽑을 때 BPP 다음에 목적어가 원래는 못 오지만 오는 경우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저랑 일을 많이 했어요. 조교님들이. 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뒤로. 수동태인데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마 나중에 영어 조교님으로 일하시거나 강사님으로 일하실 때 보통 이런 거 시강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원장님도. 이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오는 순간이 있는데 제가 세 가지를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목적어가 길 때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He knew 주어 동사 나왔고 that부터 I like Starbucks가 거대한 목적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어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수동태니까 that부터 Starbucks까지가 주어가 되고 was PP 여기까지 수동태 그리고 뒤에 전 명구 우리가 좋아하는 문장 구조예요. 근데 주어가 긴 거를 싫어해요, 영어에서. 그래서 무슨 주어를 쓴다라고 배웠어요? 그 가주어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진주어는 어디로 가? 목적어 자리로 가 있는 거죠. 와, 그래서 가주어를 쓰고 BPP를 쓰고 진짜 주어를 뒤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 이게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신기하죠? 근데 이건 목적어가 아니라 진짜 주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목적어가 원래 목적어가 길면 가짜 주어를 쓰고 진짜 주어는 목적어 자리로 써버린다라는 겁니다. 수동태로 바뀔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억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원래 BPP 다음에 전치사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처럼 보이는 놈이 있는 경우는 첫 번째 가주어 it 요 친구에 주목하시면 돼요. 가주어가 있고 수동태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붙거든요, 보통. 괜찮나요? 계속하여. 두 번째, 애초에 목적어가 두 개였을 때 이 말이 뭐냐? 제가 말했죠. 목적어가 두 개인 문장도 있어요. 이걸 보통 사형식 동사라고 불러요. 몇 형식 동사요? 사형식 동사는 뒤에 있는 목적어를 앞에 있는 목적어한테 주거든요. He gave me the money. 걔가 나한테 돈을 줬어. 이게 바로 사형식 문장인데 재밌는 것은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도 두 개가 돼요. 돈의 입장을 들어봅시다. 돈은요, 주어졌어요. 나에게. 그로부터.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수동태죠. 하지만 어림없어. 토익이 이렇게 안 나와요. 이 미의 입장을 들어보는 걸로 항상 나오죠. 나는 받았어요. 왜? 주다의 반대는 받다니까. 뭐를요? 돈을요. 이거 보세요. 원래 BPP 다음에 목적어 못 오는데 이렇게 목적어 들어오네요. 왜? 사형식 동사기 때문에. 사형식 동사의 특징은 주다 동사입니다. 무슨 동사? 주다의 반대는 뭐예요? 받다죠. 그래서 받다 동사가 되면 목적어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형식의 특징이에요. 무섭죠? 조심하세요. 이게 BPP 다음에 목적어를 취하는 방법. 두 번째, 사형식. 그리고 마지막, 목적격 보어가 있었을 때 이게 뭐냐? 동사 중에서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 동사가 있어요. 몇 형식 동사냐? 5형식 동사예요. 잭이 주어고 페인티드가 동사고 my house가 목적어고 blue가 목적격 보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목적격 보어를 취하고 있는 문장 구조인데 목적어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우리 집은요, 색칠 당했어요. 무슨 색으로? 파란색으로. 이래서 BPP 다음에 전치사가 오는 게 아니라 목적격 보어가 붙었다라는 겁니다. 조심합시다. 목적격 보어가 나온다라는 말이 왜 무섭냐? 보어가 될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형, 절대, 명동, 두부가 싹 다 비동, 죄송해요. BPP 다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동태 다음에 절대, 명동, 두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목적격 보어가 붙을 수 있다라는 것은. 5형식 동사일 때. 몇 형식일 때? 특히 이 다음에 to 부정사를 많이 쓰는데 to 부정사를 자주 쓰는 동사들이 있다가 알려드릴게요. BPP 다음에 to를 겁내기 많이 쓰거든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원래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근데 올 수 있는 순간이 it, 사, 오. 됐죠? 그래서 수동태일 때 목적어가 오는 순간이 it,
있사오라고 기억하면 돼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사오라고 기억하면 돼요. 끝. 됐죠? 이거 하려고 라인 맞췄어요. 있사오 기억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즐겁게 제가 풀려고 하는 문제만 풀어볼게요. 1번이랑 5번 한번 풀어보죠. 1번, 5번. 1번, 5번 푸는 거예요. 됐어요? 1번에 동사가 1번에는 감정 동사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주어가 감정을 주는지 받는지 볼게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Young entrepreneurs. 이게 젊은 사업가들로서 주어예요. 후부터가 형용사 절로서 앞에 있는 걸 꾸미죠. entrepreneurs는 사람들이니까 감정을 느끼죠. 정답은 be disappointed. 실망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젊은 사업가들인데 벤처 기업을 만든 사람들은 실망하면 안 돼. 처음에 세일즈가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5번 갑시다. 5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뒤에 지금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better salary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능동태로서 정답을 뭘로 했어요? 능동태로 정답을 뭘로 했어요? 자, 여기 suggest의 동그라미. 이게 무슨 동사예요? 주요명제.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주장, 맞아요. 주장, 요청, 명령, 제안. 하다 동사가 나오면 뒤에 대절에 뭐가 숨어있죠? should가 숨어있죠. 자, 그럼 이제 다시 should가 숨어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동사 후보로 정답으로 올릴 수 있는 건 몇 번이랑 몇 번이에요? B랑 C도 되지 않을까? 근데 C는 왜 안 되느냐? C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못 오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답을 B로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돈을 내면서 회사를 다녀야 돼요. 300만 원씩 매달.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회사 있으면 나오세요. 매니저는요 제안했어요. 뭐를요? 전도 유망한 후보자들이 돈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동태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근데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원래 못 오는데 오는 상황이 it, 사, 오. 그 중에 뭐겠어요? 받다. 주다의 반대니까 it, 사, 오 중에 뭐를 썼겠어요? 사를 썼겠죠. 정답은 C예요. 이 문제가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였어요. 이런 거를 맞추면 시험장 가서 정말 점수가 높게 나올 거예요. 기가 막히죠, 맞죠? 정답을 알고 보니까 보이죠, 맞죠? 시험장 가서도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뒤로 원래 비동사 다음에 PP 다음에 by가 압도적으로 자주 나와요. 뭐가 자주 나온다고요? by.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수by라고 부르겠어요. 수동태는 by다, 수by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토익에서는 이렇게 by 대신에 다른 것도 써요. 뭐냐? 바로 in을 쓰는 경우. BPP in을 써요. 어디에 포함되고 관련되고 관심 있다라고 말할 때 in을 써요. 그럼 선생님 여기에 in 대신에 by를 쓰면요 틀리는 거지. 얄짤 없이 틀리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BPP 다음에 to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여기도 by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to를 써야 돼요. 밑에 표현들도. 그런데 이게 왜 열받냐면 to 부정사로서 지금 뒤에 동사 원형을 막 쓰고 싶게 생겼어요.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뒤에 동명사나 명사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to 부정사로 쓰는 표현은 따로 있어요.
be pp 다음에 to가 있다라고 무조건 to다 동사 원형 써야지 하면 혼나요. 이건 명사이자 동명사 자리거든요. 조심. shocked 다음에는 at이에요. 놀라다라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at 그걸 보고 놀랐어. be shocked at, be surprised at 이라고 쓰죠. with 같은 경우는 be pp with를 쓰죠. 이렇게 무엇과 함께 같이 갈 때, 도구적으로 함께 갈 때 많이 쓰는 건데 우리 얼굴이 지금 마스크로 덮여 있죠. face is covered with a mask라는 표현을 쓴다던가 감정적으로 같이 갈 때 faced with, satisfied with, pleased with를 쓰는 문장도 많습니다. 끝. 뒤로 넘겨서 요거 조심합시다. 뭐냐?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5형식 동사입니다. 몇 형식이라고요? 5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면 원래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고 be pp가 되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오는데 그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오는 순간이에요. 이게 엄청 잘 어울리는 동사들이에요. 왜 그러냐? 원래 목적어에게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동사들이거든요. ask라는 동사를 먼저 볼게요. 내가 너한테 공부하도록 요청한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는요, 내가 ask 해요. 너에게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원래 이런 문장이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you가 주어가 돼요. 너는 요청당했어요. 공부하라고. 이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5형식 문장이었는데 이걸 수동태로 바꿨을 때 찰떡처럼 입에 달라붙어서 외국 사람들도 오히려 이런 형태로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I로 문장을 시작을 하게 되면 조금 이기적인 문장처럼 들리거든요. 내가 너 하라고 했지, 내가 너 시켰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애들도 다 말을. I ask you to 동사 원형이었으면 you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예요. 너는 하라고 요청 받았잖아. 이런 느낌. 이게 이제 보통 수동태인데 5형식 동사의 수동태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편하고요. 여기서 좀 자주 나오는 것들만 몇 개 알아보자면 아하 여기 있네요. 자격이 있다. entitled to 뭐뭐 할 자격이 있다. entitled to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reminded to 뭐뭐 하라고 듣다. 요구받다 듣다라는 표현 많이 쓰고요.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서도 자주 쓰죠. 오케이. 요 정도 꼭 기억을 해서 왔으면 좋겠네요. be required to도 많이 쓰고. 조심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문제를 조금 풀어봐야 되겠네요. 제가 풀라고 하는 문제만 풀어볼게요. 2번, 3번 정도 풀어볼까요? 집중해서 2번, 3번. 자, 2번 보세요. everyone이 주어예요. 맞죠? 그리고 yesterday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보통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구받겠죠. 그들의 전자기기를 무음으로 놓는 것을 요구받았다. 정답은 B가 나와야 되죠. be asked to. 왜냐면 yesterday니까 과거에다가. 3번 Call Greg Restaurant. 이 식당은 backrash가 어떤 거냐면 역풍이에요. 고객들로부터 역풍을 맞은 거예요. 우리 유니클로 한국에서 역풍 맞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역풍을 맞았다라는 표현이고 뒤에 목적어기 때문에 당연히 능동태인 정답은 C로 골라줘야 돼요. face라는 동사는 be faced with라고도 쓰지만 그냥 face라고 그냥 쓰기도 해요. 둘 다 직면하다라는 표현으로 똑같거든요.
그런데 수동태로 쓰려고 했으면 faced with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with가 없으니까 그냥 faced까지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끝. 자, 동사 문제 푸는 요령. 방금 전이랑 똑같아요. 수동태, 능동태 하나만을 물어보는 문제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전 시간에 배웠던 단수 복수와 수동태는 동시에 신경을 쓰자라는 점. 수동태의 기본형은 BPP 형태 다음에 전 명구가 오는 게 기본형이에요. 그 중에서도 전치사 by 대신에 이런 친구들도 다양하게 오죠. 그러나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오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안 까먹을 수가 있고, 특별히 오형식에서 수동태로 많이 쓴다 투부정사,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 자, 그럼 가볍게 수동태 능동태 끝냈으니까 지금부터 단어 퀴즈 후루룩 풀게요. 파이팅. 데일리 챌린지 9. 파이팅. (1분) 남았어요.
함께 할까요? 여러분 체력이 다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1번 토익 시험을 제가 자주 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약간 문제 풀 때 어떨 때 보통 이제 한 번씩 토익 문제가 좀 어렵게 느껴지냐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걸 요구할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단어는 1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저는 D예요. 제가 원하는 단어는. 여러분 혹시 D라고 선택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건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D거든요. 왜? 이게 조직화, 담합 이런 거 맞죠? 그럼 기존 카페들의 조직화가 신규 카페가 들어오는 걸 어렵게 만든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문장이 내가 원하는 문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 원하는 문장이잖아요. 보통. 정답은 B예요. B. 왜? 이게 집중이라는 건데 공부할 때 하는 집중뿐만 아니라 부동산적인 집중도 집중이거든요. 그 제가 이제 보면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토익은요. 일단 안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나온 지 지금 3년이 됐는데 토익에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도 한 번도 안 나와요. 토익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카르텔이잖아요. D를 선택하면 현실이지만 이런 담합 이런 거 안 나와요. 팩트만. 토익은 항상 누군가의 편도 들잖아요. 무조건 팩트. 그래서 장수하는 시험엔 이유가 있어요. 얘들이 항상 무조건 팩트만 언급을 하거든요. 정치적인 이런 얘기도 안 해요. 토익은 항상. 그래서 보면 이게 집중, 포화 상태, 집중도 때문에 새로 나온 카페가 어렵구나. 이게 토익에서 원하는 답이에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마라톤에 출전한 사람들은 견뎌야죠. 견디다는 영어로 endure, A겠죠? 3번. 요건 조금 안타까운데 보통 어렴풋이 단어를 알면 정답을 B로 선택을 다 하거든요. 맞나요? 소름인가요? 완전 타로 카드 느낌인데. 정답이 왜 B가 안 되냐면 감사하는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수식을 받는 명사가 감사를 해야 돼요. 상이 감사를 할 수가 있나요? 안 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왜 많이 봤냐면 I'm grateful 이런 얘기를 막 했을 거예요. We would be grateful. 이게 수식을 받는 명사가 감사해야 돼요. 상이 감사하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정답은 A예요. prestigious라는 표현인데 명망 있는 상. 쌤이 명망 있는 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B는 안 된다는 거예요. B가 바로 오답이니까. 조심하세요. 4번. 4번은 약간 감정적으로 풀면 정답은 C가 되거든요. C가 근데 정답이 아닌 이유는 누군가의 편을 들어서 그래요. 이게 그 토익에서 보면 이제 티켓 카운터가 사람이 아니라 ATM으로 바뀌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맞죠?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인건비가 안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C를 선택하면 우리 입장을 들어버리는 거니까 아니에요. 정답은 A예요. A. 점차적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단어 시험이 어려운 이유가 이 토익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계속 고르라고 해요. 얘들이 항상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험장 가면 내 의견을 빼고 토익에 원하는 답변을 고르고 나와요. 항상.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5번. distinguished가 뭐냐면 구별된이 아니라 유명한이에요. 유명한 고객들. 정답은 B예요. 근데 B를 왜 정답으로 못 고르냐면 클라이언트까지 나왔는데 클라이언텔레는 모르니까 못 고르는 거죠. 클라이언텔레는 그냥 고객들이라는 의미예요. 고르세요. 6번. 맷은 충족시켰어요. 데드라인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뒤를 보니까 그가 very 바빴기 때문에 very busy했기 때문에 그럼 바빴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맞췄다가 아니라 거의 겨우겨우 맞췄다. 정답은 barely가 나와야 되겠죠. 7번은 책이 나와 있고 챕터가 있죠. 책과 챕터의 관계를 생각하면 빼먹다, omit이 가장 정확한 답이고요. 8번은 여기에 that 다음에 be가 나왔잖아. should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should가 숨어 있겠어? 형용사 중요한, imperative, E. 9번 변호사가 지켜야 돼요. 뭐를요? 고객의 보안성을요. 정답은 confidentiality. 10번 계약서는요 만료되겠죠. expire. 정답은 A. 이게 가장 적합해요. 단어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부터 힘을 내어서 마지막 가보도록 합시다. 시작. 수월하게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수태시 시리즈 중에서 마지막 시제 들어갑니다. 시제는 총 1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9가지만 알면 돼요. 토익시험에서는. 일단 단순 시제입니다. 무슨 시제요? 이걸 왜 단순 시제라고 부르냐면 앞으로 단순하지 않을 것들이 나와서 그래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고 단순 시제는 현재 일어나고 과거 일어나고 미래 일어난 일이에요. 쉽죠?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쉬운데 뭐가 어렵냐? 요거예요. 동사 원형을 쓸 때가 있고 동사 원형에 s를 붙일 때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를 따진다라는 거예요. 수를 따진다라는 거죠. 단수 복수 따져라 이 말이에요. 또 있어요. 뭐? 여기 수동태가 가미가 되겠죠. is pp 단수의 수동태 현재, are pp 복수의 수동태 현재. 여기까지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단순 현재 시제는 언제 쓰느냐? 반복, 습관, 사실일 때 쓰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두시면 됩니다. 반복, 습관, 사실일 때 쓰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이거나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거나 사실적인 일일 때 쓰는 거예요. 밑에 나와 있는 것을 빈도부사라고 부릅니다. 무슨 부사라고요? 맞아요. 이런 빈도부사들. 나왔다 하면 현재 시제 쓰면 되고 과거 시제는 말 그대로 이미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이나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동사, 아까 동사 시리즈 3번 기억나죠? 그때 쓰는 거고 중요한 것은 수동태의 과거도 있어야 되겠죠. is pp가 아니라 was pp, are pp가 아니라 were pp 이런 친구들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슬쩍 말했지만 will은 의지에 가깝고요. be going to는 계획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수동태가 되면 will be pp가 되겠죠. 이렇게 수태시를 한꺼번에 넣어서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 때는 여기에 있는 흔적들, 이거를 시간 표현, 시간 부사 표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내일이라고 나와 있으면 당연히 미래를 쓰는 거고요. 어제라고 나와 있으면 과거를 쓰면 되는 겁니다. 행복하게. 괜찮나요? 행복하게. 그럼 여러분 1, 2, 3, 4, 5번 빨리 풀어보세요. 능동태, 수동태 따져야 됩니다. 1, 2, 3, 4, 5번 화이팅! 어우, 다 풀었어요. 좋아요. 다 풀고 빨리 물고기 보려고 그러죠. 그래요. 자, 좋아요. 1번. 1번에 보면 next week니까 정답은요. will attend. 2번은 정답은 뭐예요? 잭슨이 지금 3인칭 단수니까 respond. 3번은요. 2달 전이니까 purchased. 4번은요. are이에요, were이에요? 둘 다 돼요, 품사적으로는. 근데 저는 뉴얼리의 동그라미를 치고 최근에 나온 거니까 저는 are로 쓸 것 같아요. 5번은요. 작년에 트레이드 컨퍼런스였으니까 was scheduled.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계속 가요. 진행 시제. 여러분, 진행 시제는요 일시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지원쌤이 옆반에서 봤는데 지원쌤이 의자에 앉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저도 몰라요. 맞죠? 여러분도 모르죠? 근데 일시성으로만 앉으려고 하고 있었다, 그 순간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진행 시제거든요. 결과 따위는 몰라요. 그 순간만을 아는 게 바로 일시성인데, 이 일시성 진행 시제는 여러분들 아까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현재 분사가 있었어요. 무슨 분사요? 현재 분사는 스스로 동사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라고 배웠어요. 얘가 바로 비동사를 만났을 때 비로소 진행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분사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동사에 주목을 해서 시제를 넣어요.
현재 시제일 때는 비동사에 am이나 is, are를 쓰고요. 이게 과거 시제일 때는 was나 were를 쓰고요. 미래 진행일 때는 will, be를 쓰고 뒤에 나오는 현재 분사는 똑같은 형태예요. 동사의 ing. 현재 진행을 쓰는 경우는 지금, now, 혹은 right now, 혹은 at the moment. at the moment를 잘못 해석하면 그 순간이라고 하는데 그 순간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조승우 씨가 잘 부르는 노래였어요. 홍강호 씨랑 그 뮤지컬 할 때 뭐예요? 맞아요. 이건 다 알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 at the moment. 지금 이 순간을 뜻해요. 제가 그때 이 뮤지컬 티켓 살려다가 사기당한 얘기했어요? 눈물 없이 못 들어요. 네. 와, 기가 막히더라고. 중고나라 사기꾼님들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막 두근두근해요. 막 한 자리밖에 안 남았다 이래가고 막 조승우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 쓰고.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과거 진행이랑 미래 진행을 보면 방금 전에 배웠던 단순 과거와 단순 미래랑 똑같아요. 흔적들이. 확인해 보세요. 앞에 보시면 단순 과거 쓸 때도 이 형태들에 있는 시간 부사들이랑 같이 썼죠. 단순 미래 대신에 그냥 미래 진행을 쓸 때도 여기 있는 시간 표현들이랑 같이 쓰거든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예요. 단순 과거와 과거 진행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못합니다. 아시겠죠? 원어민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 한쪽에 수태시 시리즈 중에서 태를 바꾸겠죠. 한쪽에 수동태를 넣을 거예요. 얘들이. 왜냐면 같은 시제처럼 보여요. 그냥 단순 과거랑 과거 진행은 같은 시제 같아요. 그냥. 근데 여기에 한쪽에 수동태를 가미를 하는 순간이 많은데 특히 진행 시제는 수동태랑 결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 진행 시제들의 수동태를 아셔야 되겠죠. 볼게요. 만약에 현재 진행이 am 다음에 ing였다면 비동사 다음에 I am being pp 이 형태가 현재 진행이겠죠. 과거 진행이라면 was being pp 형태가 또 되는 거고요. 미래 진행이라면 will be being pp가 되는 겁니다. 요게 보통 being pp 형태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게 바로 LC 파트 1에 자주 나오죠. LC 파트 1은 사진 묘사예요. 지금 이 마이크를 보세요. 저한테 사용이 되어지고 있죠. The mic is being used by Joh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being pp를 조심하자 이거예요. being pp는 진행 시제와 수동태가 가미가 된 것이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being pp 무슨 pp? being pp 오른쪽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 이 동사들은 이 친구들의 특징상 진행형이 불가능해요. 선생님 맥도날드 갔는데 I'm loving it이라고 하던데요. 맥도날드로 가세요 그러면. 근데 토익은 안 돼요. I'm loving it 따위는 안 돼요 토익에서는. 에? 선생님 제가 미국 드라마 봤는데 understanding이라고 하던데요. 저도 미국 드라마 많이 봤거든요. 빅뱅 이론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거기 보면 I'm understanding이라고 해요. 걔들은 돼요. 걔들은. 우리는 안 돼요. 아시겠죠? 이게 제가 알려드리면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이거 누가 쓰던데요? 걔들은 돼요. 우리는 안 돼요. 문법 문제니까요. 우리가 회화 수업이었으면 웃으면서 다 쓰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근데 안 돼. 얘들은 안 됩니다. 문법적으로. 진행 시제가 불가능해요. 오케이? 근데 제가 이걸 알려주면요. 보통 다음 날에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여기 understanding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진행 시제는 안 되는데 동명사는 돼요. 얘들이. 현재 분사도 돼요. 단 진행 시제로서 동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understanding each other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이렇게 그냥 써요. 그냥 동명사로 씁니다. 현재 분사로도 쓰고 단 진행 시제로는 못 쓴다라는 점 기억하면 돼요. 조심하시고 연습 문제 1, 2, 3, 4, 5, 6 다 푸세요.
자, 쉽죠? 1번 정답 뭐예요? is 뒤에 거. 2번 정답은요? 앞에 거죠. 왜냐면 애초에 뒤에 건 말이 안 돼요. 자동사인데 어떻게 수동태가 됩니까? 이게 진행 수동태인데 work는 안 되죠. 자동사인데. 3번 minute ago니까 was been. 4번도 수동태가 안 되죠. 왜? 자동사잖아요. stay는.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뒤에 거. 5번도 마찬가지로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돼요. 6번 아하 next Sunday니까 will be speaking. 끝. 의뢰 풀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대망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제 완료 시제 갑니다. 이거 배우면 끝나요. 완료 시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기억하세요. 두 시점의 만남이에요. 시제 두 개가 만나는 게 바로 완료 시제의 특징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PP는 과거예요. PP는 뭐라고요? have랑 has는 현재예요. 과거에 벌어져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일. 이게 바로 현재 완료예요. 재미있죠? 과거 완료는 뭐냐? 과거에 벌어졌는데 더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 두 개가 모였죠. 이걸 대과거라고 불러요. 미래 완료는 뭐냐? PP는 과거예요. have는 현재예요. will은 미래예요. 그럼 선생님 이게 혹시 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먹는 시제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머릿속에 안 그려지죠. 그래서 이때까지 배웠던 시제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자, 그림 같이 그려봐요. 이게 시간의 곡선인데요. 시간의 직선인데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한히 과거로 갈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거잖아. 과거가 완전 공룡이 살던 때까지 갈 수 있고 우주가 없던 때까지 갈 수 있고 미래도 나중에 우리 전부 다 화성 가가지고 토익 수업을 하는 그런 수업까지 화성 가고 막 우리가 막 외국에 살고 이럴 때까지 미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의 시간의 부사로서 시점을 잡는다라는 게 중요하죠. 현재는 빈틈이 없어요. 지금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를 사용을 하려면 시간의 부사로서 과거의 한 시점을 표현해 줘야 돼요. 이게 부사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냥 yesterday 이런 게 부사예요. 그냥. 2 months ago, 1 minute ago 이게 과거의 시점 한 개를 잡았을 때 이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바로 과거 시제겠죠. 두 번째도 미래의 한 시점을 잡고 쓰는 거예요. 시간의 부사. 예를 들어 tomorrow, 2 days later 이런 거죠. 그런 거를 미래 시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머릿속에 기본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귀엽게 그 친구들 진행 시제들을 보면 현재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순간에만 벌어지고 있는 것을 과거 진행이라고 하죠.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을 미래 현재 진행이라고 하고 현재보다 앞서가지고 이제 나중에 벌어질 일을 일시적으로 벌어진 일을 미래 진행이라고 부르죠. 제가 이렇게 송송송송송송 적은 친구들이 진행 시제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완료 시제로 넘어갑니다. 완료 시제란 무엇이냐? 일단 현재 완료부터 보여드릴게요.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발생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 이 보라색 부분에 쓰는 게 바로 현재 완료예요. 무슨 완료라고요? 과거와 현재를 먹어야 돼요. 그렇다면 과거 완료는 무엇이냐? 과거 이전에 시작을 해서 과거의 그 순간에 와서 끝나는 일. 제가 녹색으로 그림을 그린 이 부분이 바로 과거 완료예요. 과거에 와서 끝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완료랑 과거 완료를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자, 이번 달이 무슨 달이에요? 5월 달이죠. 지지난달은 뭐예요? 지난달은 4월. 지지난달은 3월. 잘 봐요. 5, 4, 3 이게 계월이에요.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다라고 쳐요. 4월 달에 누굴 만났다고요? 저를 만났어요. 4월부터 5월까지 저랑 해커스에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할 때 쓰는 게 현재 완료예요. 오케이? 네, 잘 봐요. 4월에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3월부터 4월까지 토익을 독학을 했어요. 그럼 그때 쓰는 게 무슨 완료예요? 과거 완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거 완료를 쓰려면 과거의 시점, 과거 시제를 한번 써야 된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했어서 이렇게 하진 않아요. 아,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라는 게 과거고 만나기 전에 이랬었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과거 완료죠. 그리고 만나왔어 라고 말하는 게 현재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미래 완료는 이거예요. 제가 아까 모든 시점을 다 먹는다라고 했어요. 맞죠? 미래 완료는 과거에 발생한 일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고 미래의 어떤 순간까지 갈 것이다. 녹색으로 제가 밑줄 친 거 처음으로 녹색 필기를 하네요. 이게 바로 뭐냐? 미래 완료라는 겁니다. 녹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바로 미래 완료예요. 미래 완료의 영향력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지긋지긋하죠? 여러분, 코로나가 2019년도 과거에 발생해서 현재에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소망은 올해는 좀 끝나라라는 의미죠. 그때 쓰는 게 바로 미래 완료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미래 완료와 단순 미래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시작 시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will drink coffee 그냥 미래 시제를 쓰면 커피를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지 안 마시고 있는지 몰라요. 다만 미래에 마실 거라는 것만 알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I have drunken coffee라고 얘기를 하면요, 커피를 이미 마시기 시작을 했고 지금도 마시고 있고 미래의 어떤 순간까지 마실 거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래 완료와 미래의 차이점입니다. 이 그림을 이해하셨다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연수 문제 1, 2, 3, 4, 5, 6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 푸세요. 되었죠? 1번 보세요. 아하, 1번을 보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보기죠? 수동태 안 되죠, 자동사는. 정답은 뒤에 거. 2번은요, next month니까 미래를 머금고 있으니까 will have study 되겠죠. 3번은요, end of the week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 말까지니까 will have moved. 4번, 퍼레이드가 캔슬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캔슬 된 게 먼저겠어요? 비가 많이 온 게 먼저겠어요? 그러면 캔슬보다 앞서야 되니까 과거 완료를 쓰는 거죠. 5번은 비즈니스가 몇 년 동안 성장해 왔으니까 has grown이 돼야 되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6번은요, 룸메이트를 구한 게 먼저일까요? 혼자 산 게 먼저일까요? 혼자 살다가 룸메이트를 구해야죠. 룸메이트를 구했는데 혼자 살게 되면 무서운 거죠. 그것이 알고 싶죠. 그러면 헤드리브드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제 문제 푸는 여러분을 반드시 흔적을 잘 잡고 풀어달라. 그리고 수태시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한꺼번에 신경 쓰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기억하세요. 수태시를 한꺼번에 따져야 돼요. 오케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시제인지 한꺼번에 따져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공부 끝내고 여러분들